이번에는 쇼핑몰 외부 유입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조금 말을 바꿔서 해볼 거예요. 어필리에이트라고 제휴 마케팅이라 그러죠. 보통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일 그 외부 유입, 어필리먼트 했을 때, 제휴 마케팅 했을 때 수수료를 제일 많이 주는 데가 테무예요. 근데 들어가 보세요. 아우, 테무는 쓰기가 싫을 정도예요. 심지어 저희 중국 직원분들은 테무, 핀도더에서 물건 사가지고 테스트하고 바로 반품한대요. 그리고 타오바오에서 산다 그러더라고요. 누군가 솔루션이나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걔네도 그거를 푸시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쓰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엄청나게 투자를 해준다고요. 그러면 거기 말려서 가는 방법도 있고 그냥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활용해서 수익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요 세 개를 빙글빙글 가두리 양식이라 그러죠. 빙글빙글 돌리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휴 마케팅을 어플리에이트를 그냥 내 거에다가 치는 거죠. 그러면 수익은 내 마음대로 해요. 물론 안 팔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30% 요번에 수익 냈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쿠팡 파트너스예요. 보통 뭐 4%대도 있었는데 지금 한 3%대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3%. 그러면 여러분들이 포스팅하고 뭐 그래서 3%의 수수료를 받는다. 예, 나쁘진 않아요. 3%. 뭐 이걸로 돈 버시는 분도 있어요. 예, 프로그램도 많이 나와 있고요. 뭐 해라 하지 마라는 아닌데 다만 이거를 내 거에다 치면 어떤가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링크 프라이스 이런 사이트 많이 있습니다. 뭐 여기를 홍보할 필요도 없고 뭐 10원 하나 받은 것도 없으니까 그냥 여기 정리되어 있는 게 있어서 보려고 그래요. 어도비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상당히 많이 주네요. 예, 59.5% 최대 6만 원 정도까지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저거는 없죠. 쇼핑몰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쇼핑몰은 마진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은 그 금액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요거를 꺼낸 거는 뭐 어도비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자고 꺼낸 게 아니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으니까 한번 보시라고 내용 저기 있는 내용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하고 관련 있는 거 테무 17.5%, 알리익스프레스 6.3% 많이 내려왔죠. 제가 아시는 분은 요걸로 월 1000 이상 세금 띄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분도 있어요. 제품 리뷰 주로 하시고 예. 그다음에 쿠팡도 예전에는 좋았는데 요새는 많이 조금 그러죠. 예. 서점도 있네요. 예, AS24. 저는 여기 탈퇴하고 교보로 갔습니다. 쇼핑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이 쓰는 저거는 없네요. 네이버. 네이버는 자체적인 걸 진행하고 돈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안 해요. 유입시킬 그 네이버 메인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도 수수료인데. 물론 네이버도 저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2%, 그다음에 뭐죠? 단화하고 외부 유입시키는 것도 하나 있는데 가격 비교. 예, 거기 2%씩 줘요. 거기에서 이제 유입이 돼서 제품이 판매되면 2% 수수료 추가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기본적으로 한 3% 정도 수수료를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2% 정도 플러스하면 3%, 저 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이버 광고 수수료도 있고요. 광고도 많이 하죠. 자, 이 상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자, 그러면 네이버 애드 포스트 수익으로 먹고 사는 게 힘드냐?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이게 보통 500에서 1000명 정도 하루에 유입수가 있을 때 그 수익이거든요. 예, 제 거예요. 뭐 남의 거 갖다 쓸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노력, 시간, 예, 그 인풋 아웃풋이 안 맞아요. 물론 이런 돈으로 뭐 노트북도 사고 아이폰도 사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노동 대비에 비해서는 그 수익이 많지 않다. 저희가 흔히 뭐 곰탱이 눈깔 붙이기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수익을 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예, 전문적으로 이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어느 순간에 훅 빠질 겁니다. 로직이 변경되거나 그러면. 만약에 하실 거면 초반에 그 시스템이 올라가는 애들을 찾아서 하면 되게 좋아요. 걔네가 많이 밀어주거든요. 요거는 애드센스고요. 예, 티스토리 블로그에다 연결해 놓은 거고요. 뭐 잘 들어가 보지도 않아요. 가끔 돈이 들어옵니다. 아이고, 이거 옛날 거 보여드렸네요. 뭐 그냥 뭐 10만 원씩 됐을 때 출금을 시켜놔가지고 예, 10만 원씩 들어옵니다. 뭐 요새는 환율, 요때는 뭐 환율이 아주 좋을 때는 아니지만 그래서 돈 잘 줘요. 다만 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수익을 그러니까 월급을 벌려고 그러면 차라리 직장 다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맨날 폭망한 유튜브. 예, 이거 이 채널은 아니고 다른 채널인데 아직도 구독자 960이에요. 예, 960입니다. 안 늘어요. 늘릴 생각도 없고요. 예. 그러면 수익이 발생 안 하냐? 아니에요. 예, 요걸로 뱅글뱅글 돌린 거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한 2000 정도 조회수가 나왔어요. 2000이면 유튜브 입장에서는 카메라 배터리 값, 충전 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뭐 금전적으로 이득이 되진 않아요. 근데 이 2000명 나온 것도 수익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만드냐? 예, 저는 저거를 갖다 네이버 블로그하고 스마트 스토어에다 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2,000명 정도가 들어와서 그 중에 뭐 보통 한 10% 정도가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거 이해하겠지만 다 틀려요, 수치가. 관심이 있거나 뭐 그런 사람들은 또 치고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블로그 오면 또 블로그에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구매 생각이 있는 사람은 스마트 스토어 링크 치고 들어가서 구매를 한다고요. 물론 금액이 있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여러 번 고민을 하겠죠. 예, 그걸 맞춰 놓는 거는 뭐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제일 많은 유입수 자체가 지금 유튜브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블로그에. 자, 뭐 폭망했죠? 이 정도면 뭐 망한 거예요. 예. 근데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 유입수면 하루에 한 개 내지 세 개 정도 팔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꿈찔해가지고 톡톡톡톡 유튜브 유입이 치고 갔죠. 요 구간입니다. 유튜브 구간이. 자, 그래서 얼마나 팔렸냐? 예, 80만 원 넘는 게 지금 두 개 팔렸어요. 175만 원인가 6만 원인가 팔렸더라고요. 마진율 30%예요. 그러니까 뭐 계산해 보니까 50 얼마 남더라고요. 뭐 세금 내야 되죠. 예. 근데 뭐 소명 자료 되는 거니까 큰 부담은 없고. 그러면 뭐 나쁘지 않지 않나요? 유튜브 영상 하나 올려서 54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했다. 물론 세금 내야 됩니다. 뭐 그 정도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마저 떨어진 거죠. 다만 저 테무 수수료, 알리익스프레스 수수료, 그다음 뭐 쿠팡 수수료, 파트너스 수수료 이것만 보고 접근을 한다 그러면 그 수수료만 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 수도 있지만 그거를 내 쇼핑몰에다가 넣는 순간 또 얘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수료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0% 이하는 거의 판매를 안 하거든요. 최하 30% 마진을 붓고 또 여기에 좋은 게 뭐냐면은 외부 유입이잖아요. 처음에는 몇 페이지에 있는지도 모르던 제품들이 상위 노출되기 시작한다고요. 뭐 두 개 팔려가지고 뭐 1페이지에 바로 꽂혀버리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2, 3페이지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예, 또 검색으로 판매되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내 건 또 올라가는 거고요. 대신 유튜브에다가 영상 올려놨다고 해서 내 뭐 지출이 있냐? 없잖아요. 예전에는 뭐 이미지 호스팅 비용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없잖아요. 네이버도 이미지 호스팅 비용 안 받잖아요. 그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유튜브에다가 내 영상을 대용량 영상을 잘 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수익도 난다고요. 자, 지금 제 구조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 블로그가 있고요. 그 유튜브가 있어요. 아유, 뭐 펜을 하나 사던지 해야 되겠네요. 유튜브가 있어요. 여기 스마트 스토어 스스라고 표현 많이 하죠.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스스로 할게요. 자꾸 줄여서 쓰면 안 되는데 이제 빙글빙글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돌리냐? 유튜브가 활성화될 수도 있고 활성화되면 유튜브하고 스스로 연동되고 또 블로그가 활성화되면 유튜브 링크도 걸고 스스 링크도 걸고 그럼 스스는 자체적으로 광고 집행도 약간 하고 그 다음에 스스에 맞게 또 그 이름을 짓고 키워드를 넣으면 되거든요. 얘네 둘은 약간 틀려요. 키워드 넣는 방법이 약간 틀리지만 어차피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키워드 넣기 위해서 잡아놓은 키워드를 블로그용으로도 쓰고 유튜브용으로도 쓴다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의 작업을 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같이 한다는 거죠. 요거 하나 할 때는 한두 시간 걸릴 수가 있어요. 요것도 뭐 한두 시간 걸릴 수 있어요. 뭐 하루 종일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 준비하느냐고. 얘도 그렇죠. 지금 제가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저는 지금 12분 정도 찍었거든요. 준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없냐면은 블로그에서 했던 거 그대로 지금 뭐 아시잖아요. PPT도 만들기 싫어가지고 그냥 이미지 뷰어를 사용해가지고 그냥 설명하고 있잖아요. 뭐 12분 정도 그 다음에 업로드 시간 키워드 몇 개 넣고 그러면 뭐 1시간 정도 투자하는 거죠. 물론 아직 조회수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1년 후를 보세요. 1년 후에 어떻게 되어 있을지. 이렇게 해서 빙글빙글 돌리는 거예요. 뭐 내가 블로그를 잘한다, 내가 커뮤니티 뭐 커뮤니티 활동을 잘한다, 아니면 내가 뭐 예쁘거나 잘생겼다. 뭐 부모님한테 감사해야죠. 많은 노력을 안 해도 유입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빙글빙글 돌리는 거죠. 이쪽하고 연결하고, 이쪽하고 연결하고, 이쪽하고 연결하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얘는 얘하고 연결하고, 얘하고 연결하고, 뭐 얘하고 연결하고, 다 연결해도 되지만, 뭐 또 관련성이 없으면 연동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얘는 뭐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그러니까 뭐가 하나 빵 터졌을 때 그 시너지 효과로 다른 것도 커버리는 거예요. 뭐 한국의 대기업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예. 내가 사업을 하나만 하면 이게 망하면 내 사업은 망한 거지만 잘 나가는 사업이 있고 못 나가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잘 나가는 사업이 못 나가는 사업을 도와주고 뭐 대부분 그렇잖아요. 뭐 현대 자동차가 있고 현대 캐피탈도 있고 현대 모비스도 있고 예. 자동차를 사러 온 사람한테 현대 캐피탈에서 할부 구매를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자동차가 판매돼서 이제 무상 AS 기간이 끝나면 이제 부품을 공급해 줘야죠. 그 전에도 하지만 그러면 현대 모비스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게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업 중에 리바트라는 기업은 가구 회사죠. 그거는 조선소 조선인가? 제가 이름을 헷갈리네요. 거기 안에 그 침실 만들고 그런 거였다고요. 그 외주 주는 거 아까우니까 자기네가 만든 게 리바트란 말이에요. 다 그렇게 크는 거예요. 혼자 딱 만들어서 키우는 거는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블로그가 잘 되면 파워 블로그 하시고 유튜브가 잘 되면 파워 유튜브 하시고 쇼핑몰이 좋으면 셀러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다 안 되지는 않겠죠. 뭐 하나라도 걸리겠죠. 예.
제가 하는 구조는 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블로그, 유튜버, 스마트 스토어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어플리에이트 30% 마진,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그거 뭐 힘들어요? 내 거에다 치면 되는 거죠. 예, 내 거에다 쳐서 판매되면 30% 마진 남는 겁니다.